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기무사와 관련돼서 또 어이없는 소식이 들렸죠. 기무사가 민간인의 신원 정보까지 수집해서 전방위 사찰을 벌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군인권센터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밝힌 내용, 군인권센터 김영남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기무사가 민간인을 어떻게 사찰했다는 건지 좀 줄거리를 짚어주실까요? 네. 그 군부대에 면회를 온 사람이나 군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온 사람이 위병소를 들어가면 신분증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위병소에서 이제 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관리를 하는데 기무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개인정보들을 모두 걷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망에 접속해서 범죄 정보나 출국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열람을 하는 식으로 사찰을 합니다. 이거를 누가 모아서 누구한테 가져다 주고 어떻게 조사하고 관리했다는 거죠? 수집한 정보는 이제 기무사 보안부서인 3처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 간첩 수사하는 대공수사부서인 5처에다가 정보를 넘겨주면 이 간첩을 잡는 부서에서 경찰망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수사선상에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가 각급 부대 모든 유병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병원이나 뭐 법원 이런 데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부대에 있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다 수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전산으로 취합하나 보죠, 그러면? 네네. 예. 그 중에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려서 5처로 보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진보 성향이다 아니다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였다고 하던가요? 이게 꼭 진보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보기에 좀 사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방문자들은 이제 다 이렇게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리는데요. 각가지 명목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을 다녀온 사람은 공산국가 방문자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자로 만들고 이런 좀 어거지를 써서라도 수사 대상에 명목을 붙여놓는 것이죠. 어거지 명분으로. 네. 자, 근데 이 같은 방법 말고도 아예 대놓고 민간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찰이 있었다던데 이건 또 무슨 방식이었습니까? 보통 앞자리가 60으로 시작하는 기무부대는 지역관리 기무부대라고 해서 그렇죠. 여기는 개인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게 민간인들의 주된 업무인 곳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지역 유지들이나 지역 정치인들을 만나서 고가의 식사나 술자리를 대접하고 또 선물을 주면서 각종 정보를 캐내는 일을 주 임무로 하는 곳입니다. 주되게 이 기무사 특활비가 얼마 전에 200억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특활비를 보통 이런 일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술자리를 뭐 만들거나 고가의 식사 제공하는 일에. 요새도 지역 유지라는 사람들이 기무부대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세미나 명목으로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세미나. 자, 제일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감청을 빙자해서 대통령 전화까지 감시했다는 얘기였는데요. 이게 지금 군전화 이용하면은 보안상 그 합법적인 감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다 감청을 하지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확인하신 건가요? 기무사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용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민정수석과 관련된 내용을 전화통화로 나누는 것을 기무사에서 감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민정수석에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걸 기무사가 감청을 그렇죠. 했다. 네.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쓰는 유선 전화가 이제 군에서 밖으로 나가는 회선이기 때문에 감청이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이 군전화를 이용하면 보안상 합법적으로 이제 뭐 감청이 된다라고 하는데 민간으로 빠지는 회선은 영장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 밖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는 미리 영장을 받아서 수시로 감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방첩이나 대전복 같은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감청 권한을 군전화에 대해 부여해 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장관이 대통령이나 또는 외부 인사와 장관이 또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전화하는 걸 도청한다는 건 사실 본인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죠.
아니 그렇죠. 당연히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기무사가 지금 국방부 직할부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관인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제보를 받고 어떻게 확인이 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내부 기무사 내부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복수로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예. 이제 감청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류의 감청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복수로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일이라면 지금부터 1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렇죠. 그때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감청을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의 유선 전화나 이런 것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청은 주요 인사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당연히 민간인한테 이렇게 했다면 군인도 사찰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군인 사찰하는 건 또 관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 예. 관리는 기본 관리도 있고 중점 관리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예. 기본 관리는 평소에 이제 장교들에 대한 아랫사람들의 뭐 뒷담화 같은 것들을 모아서 충성심, 도덕성, 주량, 그다음에 뭐 이성관계 같은 사생활을 각자 항목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이제 조난 자료라고 부르죠. 근데 이 중점 관리라는 건 이 조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한 점이 좀 발견이 되면 각자 다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미행하고 잠복하고 감청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걸 통해서 이제 고위급 장성들의 불륜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일이 많았죠. 자, 기무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간부에 대해서 조난 자료를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자면 주량 예를 들면 어렵지만 주량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인사 자료에 남겨놓는데요. 똑같이 주량이 소주 2병인 사람이 있다 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량이 2병으로 술을 잘 먹으니까 사고를 칠 일이 없다라고 써놓는데, 기무사에게 우호적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주량이 2병이나 되는 폭주가기 때문에 술을 먹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쓰는 거죠. 팩트 하나를 놓고 기무사 요원들 기분 따라서 사실상 내키는 대로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하게 하는 거죠? 이곳을 이제 군에서 인사가 있거나 이럴 때 이 자료를 주되게 참고를 해서 인사 과정에 반영을 합니다. 지휘관들이나 또는 장성 인사 때는 대통령이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검증이 전혀 되지 않는 비밀 정보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군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에게 제출되는 자료라는 것인데, 그럼 그분들이 보기에 2병 마시는 게 술을 잘한다, 술이 약하다, 내지는 주병을 마셨기 때문에 실수할 것이다, 2병을 마셨으니까 실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상반된 내용이 올라갔을 때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기무사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분위기였다, 이런 결론인가요? 예, 그렇죠. 특히 고위급으로 갈수록 이 기무사의 자료가 굉장히 그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군에 입대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했고 누구를 언제 만났고 뭐 무슨 대화를 했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내밀한 영역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보면 다른 인사검증 자료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상세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신뢰를 하게 되고 인사권자가 요것들을 자꾸 보고 이걸 주되기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 자료 중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나쁜 인상을 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노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전부 다 불법인데, 이제 이런 사실은 내부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감지한 사람들이 군인권센터에 보고를 알리게 된 건가요? 기무사 내부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무사 내부에도 있고 전직도 있고 현직도 있는데, 이 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무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기무사의 치부들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을 좀 내부에 제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희에게 제보를 하시게 된 거죠. 기무사 출신들이, 기무사에 근무해봤던 사람들이 기무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보를 해오신 거군요. 이제 지금 내부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하. 자, 지금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걸로 보이는 계엄령 문건, 이걸 이제 군인권센터가 애초에 공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과 공작,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석상에서 벌어진 국방부 장관과 백기무부대장의 진실 공방, 이른바 하극상으로 이게 비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지금 기무사를 둘러싼 자세한 정보나 실체에 대해서는 정작 아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드러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알리신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간의 기무사의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밀한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자들이 조금 더 강조해서 그 밝히거나 또 요청하신 부분은 없었나요? 이런 거를 꼭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기무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고 국민을 첩보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예. 기본적으로 국민을 어떤 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건 기무사를 이제 개혁을 하고 또는 해체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기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모두 원대에 복귀시키고 다시는 이런 정보 업무나 이런 첩보 업무에 투입이 되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미 국민을 적으로 보고 국민을 첩보의 대상으로 보는 거에 고도로 훈련이 돼 있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를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나쁜 버릇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못인 줄도 모른다. 그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 누구를 아군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도 감청하고 대통령도 감청하는 조직이라면? 기무는 기본적으로 국민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 선호하는 권력이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무를 활용하고 이뻐해주고 기무라는 곳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권력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나올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김영남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